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금리 발표가 되었습니다. 0.75% 어느 정도 예상한 수치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숫자보다는. 그래서 오늘 제롬 파월이 어떻게 이걸 발표를 할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지금 얼마 올리는 거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발표의 내용에 굉장히 시장이 실망을 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주식 시장은 다우존스 1.7% 하락, 1.7, 1.7 이렇게 모두 하락입니다. 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이 18,589달러, 아까는 더 밑에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조금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1,250달러 정도. 좋지가 않죠. XRP는 나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다도 내일이 바실 하드포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2%는 어제 너무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지 살짝 오르려다가 오늘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의 내용입니다. 파월 연준 금리 인상으로 더 큰 고통 신호.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더 큰 고통이라니. 3년 연속,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3번 연속 75bp 인상. bp는 100분의 1%를 말합니다. 그래서 75bp라면 0.75%. 이걸 인상하겠다. 연준 의장 충분히 제한적일 때까지 금리 인상할 것. 오늘 시장이 굉장히 공포에 빠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게 연준의 예상치입니다. 오늘 올린 거 말고 오늘 올리는 건 0.75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내년에 그 다음에 어떤 금리 정책을 갖고 갈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걸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에 어떻게 될까? 2023년은 4년, 5년 앞으로 쭉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겁니다. 이거 4.4 정도가 될 것 같다. 올해 말에 4.4라면 오늘 0.75 인상을 해서 3%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25%를 더 가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레인지가 있는데 낮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3%라고 얘기를 하지만 3%에서 3.25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금리가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4.4라면 4.25부터 4.5%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25bp, 그러니까 1.25% 추가로 인상이 될 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11월에 그러면 0.75%, 그리고 12월에 0.5%, 그러면 1.25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시장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난 연준 발표 후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연준이 예상치를 내놓고 그거에 맞춰서 반영이 되는 과정인데 6월 달에 예상이 이거였습니다. 올 말에 3.4%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연준에서 6월 달에 예상했을 때. 그리고 2023년 말에는 3.8%가 되고 2024년에는 3.4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코인의 가격, 주식의 가격이 그렇게 맞춰졌는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될 걸로 시장이 반응을 했죠. 예상을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그 예상치를 확인해 주는 결과인데 이건.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3.4에서 4.4%, 1%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지금 벌써 하락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오늘 연준의 이 제롬 파월의 발표는 굉장히 매파적이었습니다. 매파적이라는 건 굉장히 긴축적이다. 좀 더 세게 한다. 아직까지는 좀 뒤늦게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연준에서 이제는 좀 앞서가겠다.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좀 더 세게 미리 점수를 따놓겠다. 미리 좀 세게 적용을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천천히 그 다음에 맞춰가면 되지 않냐. 이 정도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4.4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건 4.4인데 2022년 말에 2023년에는 물론 높긴 하지만 0.2%만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2023년 언제 중단을 한다는 얘기죠. 4.4로 올려놓고 나서 뭐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러진 않겠죠.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조금씩 더디게 가면서 멈추는 거니까 아마 2023년 초반 언제 멈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0.25%를 한번 하고 쭉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올렸지만 언젠가 2023년에 내려가면서 4.6으로 맞춰지든지 어쨌든 2023년에는 크게 오르지 않던지 유지가 되든지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4년에는 떨어지는 걸로. 그리고 2025년에는 2.9%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가 너무나 많이 빗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6월의 예상이었죠. 3월의 예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예상한 게 1.9%입니다. 2022년 말에 1.9%가 될 거다.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죠? 야, 이 사람들이 실력이 너무 없는 건가? 2023년에는 2.8%, 그리고 2028% 이렇게 유지되고, 그런데 작년 말의 예상은 이거 0.9%. 그때 0.9%가 아니고 2022년 말에 0.9%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4.4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많이 폭락을 했어야만 했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오미크론과 함께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았나. 그래서 연준의 이 멤버들이, 제롬 파월이 꼭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에 맞춰서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로. 요 정도 예상할 때는 주식 가격, 코인 가격이 그 정도였는데 3월에 들어서면서 아이고 이거 상황이 좋지 않네. 전쟁이 터지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도 좀 빨리 안정이 되겠지. 그래서 1.9, 2.8로 예상을 했다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생각보다 심상치가 않네. 그리고 공급망도 전쟁 때문에 이거 오래 가겠네. 큰일 났네 하면서 3.4, 3.8로 맞춰지다가 요번에 4.4, 4.6으로 발표를 하니까 조금 암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전체 흐름에 비해서는 좀 세게 대응을 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꺾이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7월 달, 8월 달에도 내려갔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덜 내려갔기 때문에 안 되겠다. 좀 세게 극약 처방을 하자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나 많이 세게 적용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예상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점도표라고 하는데 연준의 멤버들이 예상치를 각자 내놓습니다. 19명이서 투표를 합니다. 자, 예상하는 수치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딱 찍으면 이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렇게 올 말에 2022년에 이렇게 될 거다. 여기가 이제 4%, 4.5%, 5% 요 사이에 찍었는데 4% 미만으로 찍은 사람이 1명, 그리고 4.5% 이상을 찍은 사람이 1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사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4.5% 가까이 4.25에서 4.5% 찍은 사람들이 좀 더 많죠. 하지만 4.0에서 4.5 사이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4.4라고 하긴 했지만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년 여기 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4.6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4.6을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4.75에서 5.0까지 예상하는 사람도 꽤 있고 4.5 이상이 이 정도, 그리고 4.25에서 4.5도 이 정도, 그리고 한 명은 얼토당토않게 밑에.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꽤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치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정학적 위기, 또 중국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치다. 2024년 이건 몰라, 대충 그냥 찍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2025년은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는 완전히 찍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쭉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023년 언제쯤 금리 인상이 멈추고 그리고 하락세로 접어들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연준의 여러 멤버들이 찍은 자료들, 그리고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오늘 연설을 토대로 했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죠. 2023년 언제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충분히 설득력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변수가 될 만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이 이 주택 가격에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택은 부동산은 충분히 앞으로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멈췄을 때, 그때쯤 어디가 부동산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의 의견에 의하면 그런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금리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부동산은 맨 마지막에 더디게 맞춰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보다는 주택가격, 부동산이 훨씬 나중에 하락하고 나중에 또 쫓아가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고 오늘 연준 의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분석이 나오면서 또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또 암울하게 반응을 하면 또 연준 또 멤버 한 명 쿡 찔러서 야, 좀 말 좀 해. 그러면 가서 그 정도로 암울한 건 아니고 하면서 또 조정을 해주겠죠. 아직까지 보면 이 시장의 반응에 굉장히 연준이 민감하게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런 시장의 예상치 이런 것들을 봅니다. 충분히 반영을 하고 시장이 눈치를 못 채고 있으면 그러면 또 반응을 못하고 있으면 또 자극을 줘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참고하시고 지금 시장이 암울해 보이기는 하지만 큰 그림을 보고 간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자주 언급한 대로 우리의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나눴죠. 이 금리 인상이 멈췄을 때, 그때부터 2, 3개월 전에 그때 주식 가격은 바닥을 찍었다. 이게 이제 20, 30년간의 지난 몇십 년간의 통계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2, 3개월 전에 바닥을 찍었는데 코인의 가격도 금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2, 3개월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바닥을 찍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바닥 어딘가를 아니면 우리가 지나고 있던지 아니면 가고 있던지 그렇지만 대략 이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근처 어디다. 막말로 앞으로 6개월 동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방법들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대략 이 금리 움직임을 보면서 금리 인상이 멈췄을 쯤 어디는 추세 전환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